네, 안녕하세요. 10월 31일입니다. 오늘 그제 했던 것과 이제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내년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죠. 그래서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배운 것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암호화폐라고 그러지만 화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채굴하고 있는 이 파이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혹은 뭐 비트코인을 갖고 계시건, 뭐 어떤 코인을 갖고 계시건, 그것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먼저 보려면, 지금 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이제 닉슨 쇼크 이후에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또 미국이 통화 발행을 하면 유럽도 같이 하고 일본도 같이 하죠.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과제는 돈을 풀어서 금리를 유지할 때 인플레이션을 얼마 정도 흡수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파이코인의 과제는 미국과 유럽의 과제라는 거죠. 다른 코인들은 이거를 성공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기대하는 거죠. 이런 걸 먼저 보려면 이제 화폐가 1973년도 이제 4차 중동 전쟁 때 오페크가 1배럴에 2 내지 3불 하던 유가를 갑자기 4배를 올려버렸거든요. 1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2차가 이제 이란 이라크 전쟁이 또 나면서 이게 또 갑자기 올라갔고 처음부터 한 30불 내지 40불 정도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닉슨 쇼크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1971년도에 닉슨 쇼크 있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더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기름값은 낮출 수 없으니까 인건비를 찾아갖고 저개발국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찍은 돈을 아무튼 돌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오데오 근처, 뭐 러스트벨트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 오데오 근처에 공장이 굉장히 디트로이트니 뭐 굉장히 많은데 다 망해버렸죠. 왜 그러냐면 저임금을 찾아갖고 다른 나라로 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기름값이 너무 올랐는데 인건비까지 미국은 비싸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기 시작했죠. 이 결과 일본이 대박이 났죠. 그런데 이제 대박 난 것이 나중에 부동산 버블로 터져갖고 일본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이 환율과 관련돼서 나오는 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대박이 났었는데 클링턴이 월가와 손을 잡은 거죠. 클링턴 대통령 때부터 월가와 손을 잡으면서 금융대국을 지향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변동환율제를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IT라는 게 막 나왔죠. 그러니까 IT가 생기고 달러를 계속 강하게 유지해갖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갑자기 바꿔버리는 거죠. 갑자기 바꿔버려서 달러를 강세를 유지해. 그 전까지는 달러가 약세였는데 그래서 뭐 한국인이 뭐 태국인이 이런 미국의 저금리와 미국의 달러 약세에 미국하고 패깅 환율을 거진 1대1로 1대 몇으로 자국 통화 묶어서 하고 있는데 클링턴이 월가와 손잡으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판을 벌리기 시작한 거죠. 소로스 같은 사람들하고 손잡고서. 그러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니까 미천 자금을 하기 위해서 뭐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몇 나라들을 털어버렸죠.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거진 패깅하면서 실제 화폐보다 굉장히 고평가돼서 있었으니까 그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이제 IMF로 완전히 뭐 나라가 망했었죠. 이런 것을 지켜보던 이제 유로화, 그 다음에 중국 위안화 이런 데들이 이제 독립 체제 구축을 원하고 유로화도 결성을 시작했고, 위안화도 이제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게 관심이 있었고, 그런데 미국은 IT가 2000년도, 2001년도에 갑자기 꺼졌기 때문에 이 IT 버블을 치유하기 위해서 계속 저금리 정책을 폈죠. 돈은 계속 풀고. 그래도 이제 물건은 중국에서 갖고 오면 되니까 물가는 안 올랐죠. 소비자 물가니까.
그러다가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뻥 하면서 터진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외환하고 관련된 건데, 문제는 2008년도 이후에 금융 완화가 이게 미국 빈곤층과 서민층에 전혀 닿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만의 게임에서 그들만의 돈이 돌았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더 풀렸었죠. 이걸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2008년도 이후에 금융 완화가 미국 빈곤층에 전혀 닿지 않아서 당연히 흑인에 비해서 오바마는 흑인이었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클린턴이 되죠.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죠. 미국 빈곤층에 돈이 안 갔죠. 그러니까 결국은 빈곤층이건 부유층이건 표는 하나인데 표장사에 실패한 거죠. 빈곤층에 뿌린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죠. 이거를 2016년도에 귀신같이 파악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미국의 보수주의, 미국의 서민층,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서 전혀 2016년도에 트럼프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에 탄핵을 2번이나 하고 월가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갈등은 4년 내내 지속이 됐죠. 그런 게 이제 내년에 다시 지속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푸른 돈이 서민들한테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프리카나 이런 데도 물론 안 갔지만 푸른 돈이 자기네들끼리만 투자은행과 헤지펀드 몇몇 데서만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어쩌면 시대적으로 나온 게 사토시 나카모토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그 외에 이제 시빈의 주장들을 보게 되면 2008년도에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실생활에 널리 보편화되어 있다. 백서 내용이에요. 종이화폐에서 전자화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8년도 리먼 쇼크로 증권 버블이 꺼져 금융상품이나 기존 통화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비트코인은 암호 이론에 따라서 통화 발행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가치에 거품이 끼지 않는다. 그러므로 결론,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이나 기업이 인터넷상의 전파로 자유롭게 세계 통화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 2008 이렇게 이제 백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아무런 관심도 없었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개로 피자 2판 사 먹고 이랬었죠. 이러던 것이 나중에 이제 2013년도에 키프로스 사태 이후 이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학자들과 이제 좀 정부 당국자들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백서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국가 권력층의 속성을 알고 있고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 의문이 바로 어째서 특정한 개인에게 통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특정한 개인한테 통화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는 누가 보증해 주는가? 이게 그러니까 니네는 통화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통화의 정의라는 것은 여태까지는요.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고 강제로 유통한 화폐였는데 비트코인 가치는 누가 보증해 주냐라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물론 자국 통화의 신용도가 낮은 나라들은 환영을 했죠. 대표적인 나라가 엘살바도르죠. 자산가치 확보가 가능하고 송금 수단으로서도 굉장히 좋고 낮은 결제 비용도 있고 엘살바도르, 파나마, 쿠바, 우크라이나도 전쟁 나기 전까지는 이걸 하려고 그랬죠. 자국에 이런 시스템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엘살바도 미국 마이애미에서 2021년도 이제 컨퍼런스에서 했죠. 지금 마이애미는 지금 비트코인의 완전히 성지죠. 마이애미가
그래서 엘살바도르 경제의 25%가 해외 송금에 의존하고 있다. 과도한 해외 송금료가 따라붙는 것만큼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은행에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콩고에 그냥 제가 100불을 보내는 거예요. 100불을 보내는 건데 이거 하는 은행이 송금해주는 회사가 11.77%를 갖고 가요. 오늘 환율이 1363원인데 저는 13만 6,310원인데 수수료가 16,000원이에요. 수수료가 16,000원이에요. 웨스턴 유니언에서 뛰어가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은행은 뭐 얼마 한 4천 얼마밖에 안 해서 저는 15만 6,714원을 냈어요. 어마무시하죠? 단 100불 보내는데. 그리고 이게 콩고에 도착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100불 가느냐? 거기서 또 수수료 떠요. 27불인가 23불을 떼요. 이러니까 이런 엘살바도르라든지 뭐 쿠바라든지 뭐 파나마라든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결제 비용도 싸고 송금도 빠르고 자산 가치 확보가 가능하고.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도 며칠에 걸쳐서 돈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오늘 보냈는데 뭐 일주일 후에 받는다 이러면은 수수료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랬는데 오늘 보내서 오늘 받게 하려면 이렇게 수수료가 많이 든다라는 거죠. 이런 장점을 파이코인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리플이나 이런 데가 아는 거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나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는 그렇게 많은 나라에 깔려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파이코인은 230개국에 이런 부당한 것을 이런 지금 이 시점에 부당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을 파이코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보게 되면 미국의 이제 미국 SEC, 미국 증권감독원의 앵글에서 보면 야, 이거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파이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파이코인은 아직 상장이 안 됐으니까 뭐 리플도 그렇고 이건 어느 국가도 관리하지 않는 통화잖아. 이거는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고 강제로 유통을 해서 그 가치를 보증해 줘야 되는데 이건 아무도 보증을 안 해주잖아. 이런 앵글이거든요. 이런 앵글을 갖고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나머지는 증권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증권화, 증권혁명과 통화가 이게 이중 구조로, 통화의 이중 구조로 가 있었단 말이에요. 대차 대조표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떼어내갖고 증권을 만들어서 증권화를 시켜서 풀어된 돈의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는 것을 50년 동안 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뻑이 나니까 그럴 때 비트코인이 나왔고 처음엔 관심 없다가 2013년도에 관심을 갖고 나서 보니까 이게 통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괜찮다. 이게 이제 2013년도 키프로스 사태에서 확인을 한 거죠. 비트코인 좋으네. 통화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나라의 돈을 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 수단이 좋으네. 그리고 말 되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금융자산, 그러니까 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나 뭐 은행을 닫아버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에서 24시간 돌아다니는 그 거래소에서 자기가 자기 지갑으로 갖고 있다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자산이 좋으네. 파이도 지금 파이 월릿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금 세탁의 도구로도 뭐 쓸 수 있겠네. 원래 그 해커들,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창의적이잖아요. 해커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서 이런 지금 손가락 치매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현 상황에서 종이 돈에서 전자화폐로 바뀌게 되면 돈 털어먹기가 너무 좋죠. 뭐 북한에 아주 많고 공산주의 국가에 아주 많고 이렇게도 쓰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금융상품으로서의 투기의 대상으로도 되겠구나. 그래서 선물 ETF도 허락해주고 현물 ETF로도 곧 허락을 해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금 세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 SEC가 미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좀 찝찝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건데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파이에서는 KYC를 그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빡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거를 다 벤치마크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비텔릭 부탈린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지금 한 10년 돼서 지금 각자 이제 각자의 앵글을 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 거라서 뭐 요번 작년에는 비텔릭 부탈린이 왔었죠. 근데 요번에도 이제 이거를 뭐 업비트에서 또 이제 블록체인 이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뭐 달러로도 보통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건 80 몇 프로가 이제 달러로 거래되고 원화로도 약 한 7% 정도 거래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달러 거래보다 원화 거래가 계속 높았는데 김치 프리미엄이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환율 문제 때문인지 안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에 그렇게 열광적인 사람들이 관망하는 자세로 바뀐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많이 비트코인 거래를 했는데 이제 파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파킹을 한 건가 이런 김치 프리미엄 하락에 대한 뉴스도 나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한 제가 오늘 3일째 증권화와 증권혁명을 통한 통화의 이중 구조로 이어져 오던 지금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로서 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이게 증권화와 증권혁명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깨지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풀린 돈이 서민층하고 빈곤층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암호화폐는 실패한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클링턴이나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나 뭐 여러 가지 기술을 하면서 이게 돈을 계속 뿌려댔는데 이 계속 뿌려댄 돈이 서민층과 빈곤층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힐러리 클링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풀린 돈이 서민층과 빈곤층에 도달하는 방법은 230개 국가에 지금 파이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이 사람들 전략이 아주 그냥 미국에서는 너무나 절박한 이게 다른 방법은 전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심화되면 정치인들이 표장사가 안 되고 일관된 정책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풀린 돈이 서민층과 빈곤층에 도달하게 하려니 얘네들처럼 무지막지하게 KYC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뿌리겠다라는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상장 후 3년, 10년 넘버원 될지도 모른다 라고 보는 거죠. 화폐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이 청띠아 팡이잖아요. 인류학. 역사를 세상은 바뀌어도 인간의 문제들은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송금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되겠다.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배웠을까? 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한테 졌는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지켜보는 것도 재미죠, 뭐. 감사합니다.